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블랙록 다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보충 설명하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블랙록 코인데스크와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떡밥이 나왔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디지털 자산 책임자 로버트 미치닉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좀 해 주었다고 합니다. 야, 우리는 다 생각이 있다. 구프펀드, 보험사, 자산운용사, 패밀리 오피스 등의 대화를 계속해서 나눠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에 따른 니즈는 명확하게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 내용에서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자, ETF 투자자 중에서는 증권계좌의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걸 선호하는 사람이 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볼 때 여전히 이쪽에 있는 니즈가 명확하게 보이다 보니까 요거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왜 그러냐? 이제 복잡한 세금 신고 때문에 그렇다라는 내용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께서는 이제 현물 ETF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심층적인 실사를 수행하고 광범위한 연구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즉 비트코인 생각보다 설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걸 우리가 리더로 이걸 풀어가고 해결을 해주겠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당장 들어올 수 있을 만한 물량으로 기대하기에는 좀 어렵고 상당량 시간은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블랙록이 대신해 준다고 하니까 더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애초에 블랙록은 이쪽 시장 쪽에서 수수료 비중과 수익성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모델형, 즉 비즈니스 구조를 이렇게 짰기 때문에 싫든 좋든 간에 일단 시작을 해서 이 구간에서 짧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전 나쁘진 않는다. 같은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ETF 플로우를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블랙록에 나왔던 물량이 있습니다. 예, 조금 나왔어요. 대략 한 500억 원 정도 나왔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인데 아무래도 이제 연속성인 측면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마도 이번 형태에서도 이 전체 나라별의 그런 비트코인 ETF 물량 추이를 좀 본다라고 하면 어차피 대부분 이 기관 자금 유입으로 인해서 사상 최고치가 경신이 되었고 신규 투자의 75%를 차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여전히 ETF에 따른 측면으로 비트코인이 좀 많이 올라왔고, 여기에서도 이제 왜 4월 달에 이렇게까지 많은 거래가 있지 않았던 이유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세금에 따른 리밸런싱 구간이 좀 필요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내가 만약에 이 ETF를 들고 있는데요. 이 ETF를 요 시점에 사는 사람과 요 시점에 사는 사람이 다르죠. 근데 평균적으로 거래 빈도가 어느 시점에 제일 많이 있었습니까? 4월 달에 제일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의 이 구간대에서 어느 정도는 물량을 더 이상 늘리지 못했던 이유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많이 나왔던 부분은 이제 일부 손실하려고 하는 물량이 조금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연속적으로 보이면 다르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거 가지고 너무 놀랄 필요성은 전 없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단기 보유자도 평단가 위치에 이제 팔면 손실인 시점 구간대까지 왔습니다. 즉 이제 어찌 보면 자, 해당에 있는 이 데이터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요. 보게 되면 전체적인 거래량의 척도로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월봉으로 보았을 때 이제 이걸 좀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CX 구간에 있는 거래량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명확하게 딱 답을 내줄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3월달이 가장 많이
좀 많이 영향성을 주는 시점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달에 단기성 자금이 좀 많이 들어왔던 시점이라서 아무래도 손실적 구간으로도 이제 들어오는 구간적 형태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주경 대표도 이번 형태에서 155일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한 장기 투자자들의 실현 시가총액이 2배 이상 축적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에서도 이제 마지노선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존버로 갈 거냐 아니면은 내가 이제 다른 길로 선택을 할 거냐에 이제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전체 비트코인 65.7% 1년 넘게 움직임이 없어요. 즉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이게 이제 천천히 전체의 총 움직임량, 그러니까 유동성이 있는 물량이 만약에 점진적으로 계속 많이 버텨주지 못하고 깨지게 된다라고 하면 요거는 좀 다른 쪽 관점으로 볼 필요성이 있는데, 저는 이런 형태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의 마이너스 20% 이상 빠졌던 비트코인이 지금 구간에서도 여전히 저는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꼭 블랙록이 아니더라도 기업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블록, 잭도시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비트코인에 있는 상품을 자기에 있는 이 비즈니스 구조에 일단 넣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잭도시도 여기에서 비트코인이 더 많이 빠지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우리 대신 구매해 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점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도 이제 페이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암호화폐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점은 나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채굴자의 현물 거래소의 비트코인 부분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 물량이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이야기로 인해서 하락 추세를 계속 짓누를 수밖에 없다라고 있는 주장도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의 이제 채굴 단가의 평균 에버리지가 97,000입니다. 97,000이죠. 근데 현 시점에서 59,000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괴리가 꽤 크죠. 그래서 BRC20과 그래서 룬이 좀 등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수익성이 어느 정도 보존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요거는 조금 버겁지 않겠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지만, 아직 뭐 비트코인이 여기에서 뭐 끝난 게 아니잖아요. 계속 진행하는 과정이고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여전히 이 나머지에 있는 해시레이트도 다 동반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캐시와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로 계속 해시레이트 부분이 연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건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이제 여기에서 생산성이나 이런 거를 고려하고 마진율이 매우 박해지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이쪽 루트에서 이제는 더 이상 승부를 못 볼 것 같으니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채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좀 보여진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5월 달에 있는 형태에서도 과연 채굴 회사들이 어느 정도까지 정리가 되고 어느 정도에서 수익성이 잘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지표를 좀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거니와, 그 다음에 아직 이제 마운트콕스 거는 어차피 하반기 부분이니까 지금 당장 생각은 하지 마시고 한 6월달 지나고 나서 상반기는 상반기 구간대만 보시고 하반기는 하반기 구간대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에서도 대략 이제 원화 기준에서도 1억을 돌파하고 지금 8,400만원 그리고 거의 8천만 원대에 잠깐 갔다 왔는데, 지금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너무 무서워요 하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나왔냐, 김프가 싹 빠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구간대로는 여전히 모아가기에는
좋다라고 봐야 되겠죠. 즉 단기성으로 들어왔던 물량은 거의 다 빠졌고 거의 다 물렸고 뭐 이런 형태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커뮤니티 들어보면 거의 다 손절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슬슬 올라오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거 보게 되면 지금 시점 구간에서도 잘 모아가는 형태만 잘 가져간다라고 하면 손실은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 손실은 나지 않을 것인데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또 금투스에 관련된 업데이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번에 이제 종소세 구간에서 이제 진행을 하셨던 분들이 저는 이제 대행 신고를 맡겼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거는 확인을 못했고 저도 가지고 왔는데 보게 되니까 금투세 부분의 구간이 일단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년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복현이 형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금투세 폐지 정부 입장 변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거면 제발 이런 거 좀 일단은 25년도 안 됐으니까 좀 지워주시고 그랬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시스템 도입 기반을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건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저는 소신껏 제 할 거 계속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까지 막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응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 그걸 판단을 하냐? 9월달 되고 나서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9월달에 어차피 본회의 열리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너무 막 걱정하고 우려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